네, 네, 깔때기 깔때기 타임이 타임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깔때기 깔때기 타임을 네, 해주셔야죠. 예, 그 시즌 왼쪽에, 7 네. 매번 네. 시즌 7까지 아낌없는 후원을 후원을 해주고 해주고 계신 계신 아산나눔재단 네, 예, 마루 정남희 189. 이사님, 네. 예, 이혁희 팀장님 팀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아, 마루 180도 네. 언급을 마루 해야죠. 189. 마루 여기서 180 바로 여기서 예, 이 공간을 예. 빌려주시고 이렇게 음료수 네. 주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하나의 그다음에 네. 그 후원의 큰 축, 네, 네, 또 다른 큰 축. 힘이 되죠. 네, 네.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사다리펀드 서정훈 본부장님, 네. 노혜성 팀장님, 네. 박상영 네, 주임. 박사님 지금 요즘 바쁘셔서 잘 안 오세요. 네, 네, 네. 네. 요즘 뭐 데이트 아, 그럴지도 모르죠. 예. 일이 바쁜지 뭐 연애사가 바쁜지는 알 수 없으나 예, 하여튼 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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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날이 추워서 그런지 네. 예전에 제가 진행할 네. 때는 많은 분들이 아, 오셨는데 그러게요. 네, 네. 왜 이렇게 그리고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저 때문인가요? 이 디블락의 인기, 그게 아니라- 디블락의 인기 혹은 블록체인의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인가? 그러니까 네, 크립토 윈터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도 이럴 드는데요. 줄 알았으면 쫄불 공개 방송을 하시는 게 낫지 않으셨을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뭐 크립토 윈터 얘기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뭐 저기 1분기까지는 나름 이렇게 네. 괜찮다가 슬금슬금 빠져서 여름 정도 돼서 아 이게 바닥이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3분기까지 슬금슬금 좀 빠지다가 4분기 때 왕창 네. 예 비트 그 코인 캐시 하드푸크 거의 이후로 지하실 벙커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쭉 빠지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크립토 펀드들도 많이 물론 제일 힘든 거는 ICO로 이제 자금을 조달한 프로젝트들이 되게 힘들어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한 투자들도 많이 힘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투자 뭐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전략도 이렇게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 작년 예, 하반기를 그러니까 사실 보내셨어요? 저는 예. 그냥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네.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네. 두 분 특히 뭐 여기는 원석 대표님뿐만 아니라 이유 대표님도 이제 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일단 디블락의 그 관점에서 원석 대표님이 한번 이 크립토 윈터를 어떻게 보는지 네. 도대체 겨울은 언제까지이냐 네. 다시 꽃피는 봄은 오는 거냐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뭐 네. 사실 그 라인 언블락 같은 경우는 또 글로벌리 또 이걸 네.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의견도 좀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윈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겨울. 어떻게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나요? 일단 견디셨어요? 아,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눈물이 도는 것 같아요. 눈물이 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윈터죠. 윈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만큼 과한 여름이 아마 우리한테 봄날이 네.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과도한 열기가 있기도 했다. 그렇죠. 과도한 열기가 분명히 있었던 것 네. 같고요. 과도한 열기가 이제 사실 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옥석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과도한 네. 열기가 지나가서 이제 겨울이 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그냥 되게 크게 마크로하게 보면 사실 수요와 공급의 이슈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수많은 ICO가 처음 초반에 생기면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사람들이 막 사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막 사서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하고 폭등을 했던 예.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막 늘어나다가 그 프로젝트들이 다시 돈을 환전하는 일도 있고 또 거래소가 너무 많이 생긴 거예요. 거래소 너무 많이 생기니까 이제 이더리움을 사람들이 들고 있지 않고 다 원화 혹은 자기네 나라의 그 피앗 머니로 바꾸는 일이 생기니까 다시 수요와 공급이 바뀌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적정한 수준까지 막 내려왔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당연히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전 그건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사람들이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가 이제 코인에는 있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 가치 더하기 사실은 현재에 쓰는 효용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는 토큰이라는 건 유틸리티 토큰이 네.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ICO가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뭐 많이들 아시지만 좋은 프로젝트가 너무 많지만 사실 안 좋은 프로젝트 혹은 스캠이라 불리는 거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쓸 수 있는 토큰들이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기대 가치도 떨어지는데 현재 사용 가치도 없으니까 기대 가치가 더 마이너스를 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겨울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는 겨울이 왔지만 그 여름과 지금을 비교하면 제가 예전에는 막 아침 7시부터 미팅을 시작해서 10시까지 계속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만났을 때도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을 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네, 네. 만나고 미팅하는 게 많았다. 너무너무 네. 많았었죠. 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자아성찰 시간인가요? 그렇죠. 자아성찰. 요즘은 근데 많이 줄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그 같이 미팅을 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는 분명히 높아지는 건 있는 네. 것 같고요.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실제 사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인 거고요. 그 네. 이유 대표님도 좀 비슷한 의견을 한번 더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아까 지금 국내 상황은 이렇다.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국내 위주로도 하지만 뭐 일본이나 네. 특히 아시아권을 많이 하시니까 비슷한 상황일까요? 일단은 뭐 어떤가요? 크립토
뭐 투자 입장에서 보면 ICO 프로젝트 자체가 대폭 줄었고요. 진행되는 프로젝트 자체가. 네, 진행되는 프로젝트 자체가 네. 연기나 뭐 스탑이나 뭐 아니면은 그 하여튼 규모를 축소나 뭐 이렇게 하여튼 숫자 자체가 일단 많이 줄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 펀드레이징 다니는 회사들 보면 그나마 진정성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백서 하나로 뭐 펀드레이징을 했다면 요즘은 뭐 테스트넷까지는 최소한 나오고요. 거나 뭐 POC가 나온다든지. 예, 그래서, 네. 뭐 그 테스트넷 상의 그 어떤 뭐 아주 그 기본적인 게 구현이 되는 뭐 MVP라고 많이 표현하잖아요. MVP가 구동이 되는 어떤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가지고 펀드레이징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뭐 작년 그 4분기 거치면서 뭐 그 토큰 밸류에이션을 상당히 높게 하면서 이렇게 뭐 몇억 불씩 펀드레이징 한다는 프로젝트들이 밸류에이션이 대폭 20-3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펀드레이징 규모도 이 MVP 만들거나 아니면 메인넷 런칭하는 데까지 정말 최소 자금 어느 정도가 필요한가 그걸 판단해서 뭐 몇백만 불 정도 수준에서 1차로 뭐 클로징 하면서 예, 그 ICO를 뭐 또 2차는 어떻게 클로징하고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자 패턴, 그쵸. 그 타입을 본다면 뭐 토큰 세일이 잘 안 되니까 에퀴티 플러스 토큰 섞어서. 예, 섞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말씀 늘어나고 듣다 보니까 있는 추세죠. 그 원래 고전적인 VC에서 하던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엔젤, 3G, 3GB를 거치는 것처럼 여기서도 어느 정도 서비스를 증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가가치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받는 방식으로 네. 바뀌고 있다. 아까 MVP를 만든 뭐 POC라고도 하죠. 프루프 오브 네. 컨셉. 네. 컨셉 정도까지는 증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금 조달하는 게 생긴다거나. 근데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아까 크립토 윈터가 왔는데 윈터가 온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아까 꽃피는 봄이 오려면 혹은 윈터가 끝나려면 그래도 미래의 뭐 가능성 혹은 현재에서 아까 현재의 효용 가치가 좋아지거나 미래에 뭐 그 예상되는 가치가 더 좋게 느껴지거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겨울이 끝날 수 있다 혹은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긍정적인 시그널 아니면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은 혹시 아니면 계속 겨울일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네. 계속 겨울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가격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가격에서는. 네. 하지만 이제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전 이 시장이 기다리는 거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그 기관 투자자라는 거대한 자금력을 하나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융 기반으로 큰 금액을 가지고 있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막 모태펀드 이런 걸 말씀하시는 뭐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ICO라는 이벤트를 시장을 이끌었던 거는 VC 그 크립토 VC들도 분명히 있지만 개인 일반 투자 리테일 많으니까.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많아 네. 주도를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기관들 언블락이나 뭐 저희 같은 이제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도 몇 개 없잖아요.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와야 필요한 된다. 게 네.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실제 사용 사례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실제 사용 실용 사례. 그렇죠. 근데 실제 사용 사례는 저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저는 거기에 되게 중요한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이 이제 두 분도 잘 아시겠지만 2018년을 돌아보면은 전 세계에서 되게 유니크한 포지셔닝이었어요, 사실은. 리버스 ICO라는 기존에 유저가 있거나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들이 다시 ICO라는 그 프로젝트가 제일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전 세계인들이 다 한국이라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만큼 한국이 되게 특이한 모델이었죠. 그런 친구들이 이제 ICO를 했으니까 아마 이제 2019년에 하나 둘씩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그럼 그 서비스들이 나오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 우리 아무도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우리 몇 명 아직까지는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미 유저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ICO를 했으니까 그들의 이 서비스에 어느 순간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암호화폐 지갑을 깔지 않더라도 이제 어느 순간 보면 한국에 그런 서비스를 몇 개가 성공한다면은 이제 우리 스마트폰 속에 암호화폐 지갑이 먼저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어떻게 보면 좀 인프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처음 초고속 인터넷이 깔렸을 때 혹은 3G가 처음 깔렸을 때 그때가 이제 대한민국이 보면 테스트베드로 되게 유망하던 시기였었죠.
저희가 한번 가봐야 돼. 저희 가서 성공하면은 중국을 가든지 일본을 가든지 미국을 가면 되는 곳이야. 왜냐면 3G가 되게 빠르고 그 스마트폰 그 페네트레이션이 엄청 높기 때문에 보급률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아마 이제 만약에 한국에 있는 스마트폰 중에 1000만 대의 암호화폐 지갑이 깔려 있다고 하면 되게 유니크한 포지셔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용 사례가 아마 한국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관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미 되게 좋은 사인인 게 이렇게 대표님처럼 네. 원래 엄청나게 거대한 기존 회사에서 거대한 주식회사. 그쵸. 네. 거대한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의 거목에서 이미 아이러니하게도 네. 하고 계시고 한국에도 이미 이런 회사가 너무너무 많죠. 많이 생겼죠. 뭐 라인 네이버뿐만 아니라 사실 카카오도 되게 하고 열심히 있죠. 하고 있고 뭐 열심히 SK 플래닛도 네, 거기도 하고 얘기가 있고.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도 관심 있고 뭐 KT도 뭐 지역 그렇죠. 화폐라고 네. 그래서 한다고 했고요. 예. 그리고 되게 많고 뭐 미국 같은 데를 봐도 최근도 아니죠. 한 3, 4개월 전에 하버드나 이런 대학교에서 연기금들이 이제 들어가기 대학 자금 예. 끝판왕이라고 하는 자금에 그렇죠. 예. 막 딱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 자금이라고 하면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지금 모태펀드보다 더 큰 제일 중요한 제일 거대한 자금이거든요. 대학 자금이죠. 예. 대학. 예.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갔다는 건 충분히 좋은 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단지 이제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 거죠. 뭐 우리가 너무 뭐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럼 아까 그 윈터가 예를 들면 2019년 상반기 정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기관적인 자금의 유입 그 다음에 실제 하는 실용적인 유저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이런 게 뭐 올 상반기 정도면 등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근데 그 개수로 보면 되는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한 어떤가 100개 정도 투자하면 몇 개가 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한두 개 정도가 남아서 나머지 100개를 사실은 다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스타트업 투자를 해보면 나머지는 잘 안 되거나 네. 뭐 적정히 하는 거니까. 근데 과연 작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서비스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과연 그게 이 상반기에 나올 만한 숫자인지 생각해보면 저는 약간 모자른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도 이제 좀 시행착오들을 겪어야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바닥은 예전에 모바일에서 했던 성공 공식, 또 인터넷에 했던 성공 공식이 아직 먹히어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요거 KPI를 달성하면은 여기는 뭐 돈을 넣으면 돼, 혹은 여기는 이렇게 확산하면 돼.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은 여기는 아직 그 공식이 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저도 너무 춥지만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아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하긴 합니다. 올해는 그 좀 그런 증명이 나오는 거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네. 조금 힘든 시기일 수 네. 있다. 네. 어떻게 유 대표님, 이유 박사님 네. 동의하시는 저도 뭐 저기 그 전반적인 뭐 내용은 다 동의하는데요. 네. 뭐 기대감하고 이제 뭐 실사용 가치 뭐 이걸 강조를 많이 했는데 실제 많이 그 써야지 그 블록체인이든 뭐 크립토든 확산이 되는 건데 뭐 사실 송금하려고 쓰려고 딱 하더라도 뭐 예전에 뭐 저기 그 유명한 비디오가 돈 것도 있는데 사막에서 레모네이드 하나 사 먹으려 하면은 동영상. 야 월렛을 깔고 네. 오세요. 월렛을 깔고 갔더니만은 현금 안 받는다고 하면서 비트코인 사가지고 입금 시켜가지고 월렛으로 송금하세요. 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죠. 네. 이거 너무 이거 하다가 지쳐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쓰게 만들려 그러면 뒷단에서 블록체인인지 뭔지 크립토인지 모르게끔 그냥 일반 앱 쓰듯이 네. 쓰는 수준의 UI UX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뭐 좀 지금 원래 그 회사들 중심으로 좀 그 SDK나 뭐 이렇게 제공하면서 앱상에 그냥 자동으로 대비 그 월렛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월렛을 포함한 덱들이 실행돼서 트랜잭션이 일어나게끔 하는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UI UX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합쳐서 뎁 스토어들도 월렛 기반으로 아주 손쉽게 그냥 거기 가서 뎁을 쓰면은 내가 기축 그 크립토를 쓰는 크립토 월렛만 붙여 놓으면 관련 뎁들은 자유롭게 넘나들이면서 그냥 앱 환경에서 쓰듯이 예, 쓸 수 있는 뎁 스토어 개념들도 나오고 실제 서비스하는 회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가 좀 나오면 뭐 희망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좀 그 DAU가 많이 나오는 뭐 최소
지금 10만, 그러면 100만 정도 네. 뒤에 나오는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결국 하여튼 올 상반기까지는 그런 것들을 다지고 준비하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뒤에 이제 서비스든 아니면 뭐 자금이든 이런 게 되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저는 역으로 또 한 가지를 더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아까 겨울이 왔는데 지금이 제일 추운 겨울이냐? 아니 아직도 더 추울 일이 남아 있느냐? 그렇죠. 예, 우리가 이게 뭐 영하 5도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시베리아에서 영하 20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또 어떻게 예를 들면 뭐 이거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기보다는 시장 전체에 대해서 아직도 더 뭔가 좀 혹독한 시절 이런 게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아 이 정도면 이제 뭐 거의 바닥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저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격에 대해서는 진짜 네. 예측은 못 하겠어요. 네네네. 저도 이런 돈도 되게 많고. 네, 그렇죠. 우리 가기야, 우리 그 진짜. 일이 높았던데 다 그렇죠. 했던 사람들이기 우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주일인데 저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 네, 그건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냥 시장 전체 네, 뭐 시장 규모나 전체를 이런, 네. 보면은 저는 이제 되게 혼돈의 시기인 것 같아요. 아까 여태까지 사실 말씀드렸던 좋은 서비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상승 요인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2018년에 했던 등의 최근에 이제 문제되는 사건들도 되게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ICO를 통해서 좀 이제 부정한 방법을 썼던 분들, 쉽게 말하면 사기꾼인 거죠. 그렇죠. 실제 사업을 하다가 망하는 게 아니라 아예 옳지 못한 방법으로 옳지 못한 의도로 돈을 모으셨던 분들도 분명히 아직 존재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사라지는 시간과 이 새로운 게 나오는 시간이 이게 혼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혼돈의 시기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내려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좀 맞아 들어가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겨울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업다운이 더 있을 수 있다. 네. 박사님, 이유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좀 뭐 지금은 400만 원 선, 3,700불, 아, 600불 딱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기하시는군요. 비트코인 400만 원 기준으로. 선. 네. 예. 그게 지지선인가요? 저점은 아닌 것 같고 더 조금 더 내려가지 네, 않을까라고 네, 네, 네. 보고 있거든요. 네. 이유나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그 기관 투자자들이 올 초 되면은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덜 들어오고 있고요. 예, 금융 상품으로 취급해서 아예 그냥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을 매수할 줄 알았는데 덜 들어오고 있고 뭐 비트코인 ETF나 이런 것들이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제도권에서 받아들이기 그런 시간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리고 뭐 ST1이 이런 것들이 그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STO로 발행된 증권이 거래되는 거래량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무합니다. 전무. 거래소도 뭐 라이센스 받은 것들이 몇 네. 군데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저기 폴리메스나 이런 네. 뭐 STO 플랫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마켓캡이 거의 뭐 요즘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컨셉에 예.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만 예. 실제 아까 역시나 그렇죠. 이 그렇죠. 뭐랄까 매스 어댑션 되는 그러니까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쓰느냐는 또 다른 얘기다. 예. 그래서 STO 자체도 어떻게 보면 ICO니 뭐 IO니 이렇게 하는 마케팅 그런 용어 용어일 차원에서 그치지 않을까. 그 STO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좀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뭐 3,000불 정도까지는 좀 갔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이런 얘기 올라오지 함부로 하시면 않을까. 안 돼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 금액을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번 자막에 개인적인-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생각. 그 저도 사실 뭐 관계자니까 저도 약간은 뭐 의견을 밝히긴 해야 될 것 같아서 두 분이 말씀 주시니까 저도 사실 그런 고민이 되게 깊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그래도 두 분께서는 뭐랄까 이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에도 어느 정도 관여하시지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키는 아니지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제 전 세계 이제 블록체인 어떻게 보면 코어 기술들이 있고 이더리움 뭐 진영이 있고 이제 뭐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이오스가 잘 되고 있고 최근에 갑자기 이제 뭐 이 뭐 갬블앱 이런 걸 통해서 트론이라는 회사가 또 그 비트토렌트를 인수하고서 엄청 비트토렌트 지금 영향도 다 크고. 침체하고 있는데 트론만 막 가격도 오르고 있고 이제 몇 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이제 아이콘이 그 기술 기반을 조금 보여줬고 이제 아이콘에 준하는 다른 이제 아까 B2B를 하던 회사들도 더 나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저희처럼 아예 거기서 이제 서비스를 만드는 데들은 이제 그걸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유저가 쓰게 만들고 그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금 시장의 규모는 그럼 적정한 거냐 겨울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그냥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게 늘
저나 뭐 그 이유 대표님이 또 초반에 작년 초죠. 작년 초에 막 맹신했었던 혹은 열광했었던 스팀익 정도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오늘 마침 그러니까 대표이사 스팀 대표가 변경. 바뀌었어요. 네, 우리 네드께서 예. 그만두는 건 아니고 이사회 의장으로 올라가고 예. 그러니까 현업에서 손을 떼고 엘리자베스께서. 잘하는 저희 네드 만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요. 그러니까 스팀익 같은 경우에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어쨌거나 전 세계에 몇 천만 명이 인지하고 있는 서비스. 그 다음에 실제 100만 명 가까이가 뭐 다 쓰진 않지만 가입하고 액션을 했고 그 중에서 몇십만 명은 회원으로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몇만 명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서비스. 영어권 기반의 전 세계가 알고 이 정도 서비스면 저는 VC 관점에서 투자할 때 분명히 1,000억 이상의 가치는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스팀잇이라는 데에 암호화폐 기준의 시가총액을 봤을 때 예전에는 막 2조 막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엄청나게 지금 다운돼서 한 800억, 700억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 미래 가치를 가지고 현재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IT 업계의 회사들이 인정받는 수준 혹은 그 밸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 온 게 아닌가라는 뭐 저는 개인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 기사 잠깐 네. 쉬었다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